토크 콘서트 오신 분들 보면은 한동훈 지지자분들이실 텐데 나의 그 영웅이 이게 제명당한 국힘의 당원에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언뜻 납득은 안 가는데, 근데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네. 대표 측에서 네. 야, 당원 가입하자. 우리가 국민의힘 떠나면 안 되잖아. 국민의힘 떠나서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내 편 당원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결정한 건지 네. 아니면 특정 당협에서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추진한 건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송파 당협에서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마 당원들을 기본적으로 50% 이상 항상 룰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당원 모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추후로 도모하더라도 네, 이래저래나.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 콘서트석 국힘 입당 모집. 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저기 최근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현장이에요. 여기서 찍힌 건데, 첫 번째 사진은 뭐 남성 몇 분이 국민의힘 현수막이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 뭔가를 적고 있어요. 서류 같은 거를. 테이블도 여러 개 보이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렸죠, 보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뭐야? 이 저기 당원 가입 전단지네요. 네. 1대 10대 100 한 명이 10명을 모으면 100% 변화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콘서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가 이제 설치된 건데,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청년위가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모집을 한 거 두고 한 전 대표가 사실 이제 제명을 당한 상황에서 이 당원 국힘 당원 모집을 한다는 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고 다음 선거를 기약한다, 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뜻은 맞는데 네.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당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서 당원 모집을 해도 되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갖고 뭐 이런 조건이 되니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유권 해석을 받고 네. 당원 모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불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짜로 출마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예. 네. 반대로 야 이번 출마에서 떨어질 경우에 물론 뭐 정치적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그리고 또 여전히 당내의 세력은 뭐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번에 그냥 나오지 말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 언젠가 당이 또 찾는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진표가 어느 해당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다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 최종 결론이 나오지 지금은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결국은 이게 지지자분들은 한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의견이 좀 어때요? 아니 한 전 대표도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던진 메시지가 탈당하지 말아달라. 네. 언젠가 우리가 주인이 된다. 우리가 국가의 중심 세력이고, 그래서 뭐 역전승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정치 복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토크 콘서트 오신 분들 보면은 다 이제 친한 게,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분들이실 텐데 나의 그 영웅이 이게 제명당한 국힘의 당원에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언뜻 납득은 안 가는데, 근데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네. 대표 측에서 네. 야, 당원 가입하자. 왜? 우리가 국민의힘 떠나면 안 되잖아. 국민의힘 떠나서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내 편 당원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네. 당원 모집하자. 이렇게 결정한 건지 네. 아니면 특정 당협에서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추진한 건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송파 당협에서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마 계속
무소속 지도부 선출 룰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 선출 룰 이런 것들을 당원들을 기본적으로 50% 이상 항상 룰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네. 그다음 당원에서 이겨야 네.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당원 모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추후를 도모하더라도 네, 이래저래나.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좀 연결해 보면 이 선택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SNS에 설 인사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 믿는다. 국민 여러분과 아까 이제 소영이 말씀하셨대로 함께 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 출마를 미루고 지선 이후에 장동혁 체제 심판을 기다리겠다 이런 계산인 건지 이 메시지를 보면 아니면 무소속 출마로도 나가가지고 입성 후에 이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겨루겠다 이런 뜻인지 아까도 약간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마음을 본인도 지금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지금은 굉장히 격변기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지 네.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가야 하는 스텝이 정해지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전 대표에 대한 평가 중에 항상 따라 붙는 게 어떤 선택을 좀 하고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좀 비판적인 평가도 조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렵더라도 네.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봐라. 네. 국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듣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대 의견도 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 나중에 대진표가 다 정해졌을 때 실제로 해당 제가 참모라면 네. 어느 지역에 나가서 정말 당선 가능성이 일부라도 확보가 된다면 출마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부산 보궐선거구가 정해진 곳도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대구도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가 맞아요. 당선이 되면은 대구 안 보궐선거 나오죠. 안 나옵니다. 네. 전재수 의원 북구갑에서 이제 전재수 의원은 나갈 것 같아. 네. 제 생각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럼 북구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한번 해보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나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장 소장님한테 공을 던져요? 왜 저한테 던져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배지 달 가능성이 높으면 그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나오면 무조건 나가야죠. 네. 근데 지금 아직 적당한 곳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재보궐선거 프레임에 한동훈 대표가 갇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선되기 불리한 지역구만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왔어. 근데 본인은 6월달에 나 재보궐선거 나오면 무조건 출마해가지고 배지 달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되면 네.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그럼 당신 나가라.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요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와서 떨어졌어. 네. 오우, 그럼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대구 아니냐?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이렇게 당선될 만한 곳에 가야죠.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한동훈까지도 대구에 갈 생각을 하냐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배지 안 달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네. 일단은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근데 본인도 말씀 잘하신 것 같이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뭐 선택지가 있어야 선택을 하지. 선택지가 지금 없는데 만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지선당형의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정말로 뭐뭐를 논하라야. 네. 그러니까 아주 주관식 서술형이야?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서술형. 네.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제일 어려운 첫 번째 문장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라고 쓸까? 근데 배지는 달아야죠. 네. 왜냐면 이번에 배지 안 달면 내년도 2027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거기도 적당한 데가 안 나와. 네. 그럼 2028년 4월 달 총선까지 2년 동안 그 배지 없이 그냥 콘서트 하고 라방 하고 정광재 대변인하고 저녁 먹으면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막 이제 이런 일밖에 못 해요.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나가야죠. 무리를 해서도 나간다면 네.
어쨌든 대구나 부산이 될 거예요. 대구나 왜냐면 부산? 수도권은 어려워요. 어렵지.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을 이런 데들 얘기하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나오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1로 붙어도 민주당이 되는 지역인데 네. 거기서 나가서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동탄에 나와가지고 아, 거대 그게- 양당의 후보들 이기고 해야 지도자로 우뚝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참모가 그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아니, 합니까? 그런 지역들이 네? 나오면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이준석 대표도 그때 당시에 마지막까지도 대구 나간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 유권자 지형을 보니까 전국 평균 연령 34세로 가장 나이 어린 동탄에 가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결국 전략을 짠 판단해서 거죠. 그럼요. 네. 그래갖고 간 거지. 지금은 재보궐로 나오는 지역이 워낙 제한적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고 부산 대구에서 정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 지역에서 어떤 대진표가 완성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냐면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최종 판단을 그때 뭐 하려고 내렸으니까. 지금 와갖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부산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던 부산 북구 갑 여기서 조국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성사가 될지 이것도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4월 30일 날 전재수 후보가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궐선거 이번에 없어요.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게 5월 3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야 너 부산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배지 하나 못 버리고 나와? 이런 식의 또 굉장히 정치적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부산 북구의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사퇴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시장 당선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에 전재수 의원이 그런 선택지가 가능은 하거든요. 네. 시간상으로. 네. 근데 만약에 그 보궐선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5월 3일 날 사퇴하고 네. 내가 저 부산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좋게 평가 안 할 그러니까 겁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네, 내려놓나 그렇죠. 이런 네, 네. 평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부산 나가라고 하겠어요. 부산이요? 네, 대구보다는 부산. 이유는 왜냐면 거기가 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부산 지역이 그래도 좀 반골 기질이 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대구보다는 부산에서의 민심이 더 안 좋아요. 야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민심과 여론이 뭉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미래 지도자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냥 내 당을 떠나서 한동훈은 지켜줘야지 그렇게 나올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네.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권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구 경북은 뭐 보수파의 성지니까 거기는 네. 그냥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파의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거긴 지역적인 기반이 마련되는데 부산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그렇게 큰 연고는 없지만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다음번에 당에서 룰 세팅을 어떻게 하든 또한 어떤 국회 내에서의 세력이 좀 약하더라도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으면은 차기에 2028년도 총선 공천이라든지 대선 출마하는데 네. 상당히 좀 유리한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번에 부산 가서 한번 승부 걸고 배지 달고 돌아와라 네. 그렇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제가 오래전서부터 재보궐선거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 이게 뭐 이건 제명 훨씬 전의 네. 얘기입니다. 한다면 부산에서 북구가 네. 가능성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거의 같은 논리예요. 네. 우리나라 제가 정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천만 영화 공식 아세요? 뭐죠?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뭐 어. 저기 친구, 부산행, 해운대. 오. 부산이 그 아까 얘기한 반골 기질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야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네. 누가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다수로부터. 그러면 야 얘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렇지. 이런 식의 정서가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부산에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선에서도 진짜 큰 그 그럼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산에서 이게 된다면 네네. 아니 벌써 우리 부산 출신 대통령이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곳은 사실 그 부산 북구갑이 나온다면 대구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 같고 대구는 뭐라 그럴까요? 반 한동훈 정서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냐 못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안 되면 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진숙, 한동훈, 뭐 민주당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정서.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 그렇게 못해도 부산 팬들이 열렬히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더독을 응원해요.